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기본 이제 하루 일과 특히 평일 주말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쉬죠. 주말에는 이제 비 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집에 박혀서 통계 낼 거 있으면은 갑자기 좀 생각난 기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차트 패턴이라던가 이런 거 좀 통계 낼 때 있을 때는 주말에도 좀 박혀 있을 때가 많은데 요즘은 좀 주말은 쉬려고 해요. 저도 나이 먹어서 이제 좀 체력이 붙여가지고 조금 산책 좀 하고. 자, 그래서 제 일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요게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조금 나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향 자체가 그냥 집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좀 게임하고 나이 먹어도 게임하는 게 좋아요. 좀 이런 걸 좋아하지 아니면은 뭔가 좀 과학적으로 막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죠. 그래서 유튜브 원래 좀 컴퓨터로 하다가 영화 보기도 하는데 과학 채널들 그런 거 좀 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평일 일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이든 뭐든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 흔한 거 있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일과가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9시입니다. 그래서 9시에서 조금 요즘 변동 출퇴근도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신입사원이 왔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조금 나와서 9시면은 8시에 나오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한 8시 20분 반 8시 40분 이쯤 나와서 자기 할 일에 대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일찍 출근하는 거 그런 걸 안 한다고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오네 좀 나태하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안 해도 돼요. 조기 출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찌됐든 일찍 출근하는 거니까 조금 일찍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하면은 안 해도 그럴 수 있지 요 정도 선인데 대신에 그런 식으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와서 출근해서 자기 책상 정리를 한다던가 혹은 아침에 책상 및 주변 정돈하고 그날 할 일에 대해서 메모에 정리든 이런 이제 습관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업무에 필요한 행동을 이제 좀 딱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회생활뿐 아니라 이제 학창 시절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이럽니다. 항상 딱딱 그 정해진 습관. 근데 이렇게 좀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좀 좋아 보여요. 당연히 좀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모든 업무를 아는 건 아니죠. 당연히 배울 거 많아요. 배울 거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도 있고 그리고서 그에 따른 노하우들도 분명히 회사마다 그리고 특히 그 자리마다 다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거 나태하네. 이번 사람 못 쓰겠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닌데 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준비된 느낌? 딱 사람들을 봤을 때 하여튼 저는 결국 좋은 이런 습관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출근을 하면
아침에 저도 하는 게 책상 정리를 한번 해요. 뭐 퇴근 전에 안 하고 그냥 갈 때도 많아요. 퇴근할 때는 귀찮으니까 저 갑니다 막 하고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뭐 그날 뭐 회의, 미팅, 시간 등 뭐 이런 거 잡힌 게 있죠. 뭐 갑자기 급하게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정해져 있는 회의나 미팅 이런 것들은 옆에 메모에 이제 그날 큰 이슈들 좀 나열하고, 그 다음에 포트에 물 올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켜고, 그 다음에 어제 업무 내역들 이런 거 좀 한번 쑥 훑어보는 게 습관인데, 출근을 해서 이런 것처럼 제 평일 퇴근했을 때 후 이제 습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평일에 뭐 그냥 주식만 보냐? 네, 보시면 진짜 주식만 본다라고 저는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평일, 자 일단 저는 저번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사람을 거의 안 만납니다. 저는 이래요. 애초에 사람, 친구들, 뭐 친구 만나는 건 좋아하고 나쁘고 요거랑은 조금 틀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평일에 약속 잡는 걸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청 싫어해요. 만나더라도 저는 10시, 11시 이후에 만납니다. 혹은 지인 중에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상을 당하거나, 혹은 뭐 특별한 행사, 이제 뭐 늦장가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평일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뭐 지인 막 그렇게 막 많이, 애초에 막 인간관계를 막 그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막 지인이 많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인 많을 필요도 없고, 성격상 인맥 관리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안 맞고, 거기에 술도 안 좋아해요. 술, 담배 둘 다 안 하는데, 그래서 나갈 일이 없어요. 저는. 나갈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속은 보통 싹 다 금요일 밤 혹은 주말 중에 잡습니다. 이거 뭐 이해 못하면 뭐 지인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요거 잠깐 딴소리인데, 사회생활에서 이미지 엄청 중요해요. 이미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하는 게,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회사 나가서도 첫자리, 회식이죠. 회식. 거기서도 술 안 좋아하고 못 먹는다. 이제 요렇게 팁을 드리자면은, 그 집안 내력상 술 분해하는 효소가 적다 하면은, 요즘은 뭐 업종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거친 업종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샐러리 쪽은 먹이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이제 기술 전문직 쪽인데,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술 먹이는 사람 드뭅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 술 분해 요소가 좀 모자르긴 한 것 같아요. 술을 잘 못 마시더라고요, 애초부터. 성인 됐을 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두면은 진짜 가끔 정신 나간 분들 빼고서는 요즘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분위기가 막 옛날처럼 막 강요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무조건 좀 마셔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뭐 강제 회식도 일단 저희 회사는 없어요. 없고 자유로운 좀 느낌 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회사만 그런가?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둬서 회식도 있어요. 있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정말 막 이제 좀 오래된 직원분 뭐 퇴사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거의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회식을 이제 좀 그냥 특이하게 점심시간, 이런 회사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점심시간이면 그냥 피자, 치킨, 커피 그냥 이렇게 좀 즐기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좀 아무래도 특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뭐 여하튼 회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여하튼 자, 이런 식으로 주변 지인들은 제가 평일에 일단 안 나가는 거를 이제 그냥 알아요. 몇십 년 같이 이제 좀 다 뭐 어렸을 때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지인들은 그냥 평일에는 제 특별한 사유 아니면 안 나와.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일 생긴 거 아니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서로 좋게. 진짜 큰일 생긴 거 아니면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평일은 온전히 일단 제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일에는 온전히 제 시간을 다 갖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갖고, 자, 퇴근이 이제 뭐 그날 업무 따라 다르긴 한데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기거나 뭐 요즘은 거의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돌발 상황 없으면은 평균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이제 집에 도착해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오늘처럼 뭐 조기 퇴근 시켜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6시에 도착한다 치고, 저도 막 집 와서 뭐 샤워하고 뭐 그래야죠. 그래서 6시쯤 도착한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일단 집에 컴퓨터는 안 꺼요.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 외에는 안 끕니다. 모니터는 끄더라도 본체를 끄진 않아요. 혹시라도 출근했을 때 뭐 좀 확인해 봐야 되면은 원격으로 왔다가 막 이제 뭐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을 수 있죠. 주식하다 보면 특히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원격을 좀 켜놓은 상태고 컴퓨터를 끄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퇴근 후에 6시쯤 와가지고 6시 전쯤, 원래 한 5시 반, 5시, 뭐 좀 6시 요 사이인데 6시 전에 도착한다 치고, 그날 매매한 내용, 영상 이거 만들고 나면 보통 6시 반에서 한 7시 요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요 사이이고, 그리고서 그날 뭔가 다른 언급해야 될 뭐 시황, 갑자기 좀 특별한 시황이라던가 뭐 새로운 테마 이런 거 등이 있으면은 이어서 영상 뭐 만들죠. 옛날에는 이 시간대에 그냥 카페에다가 글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영상 요 시간대에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가지고 뭐 한 7시에서 8시 사이까지 뭐를 하냐면은 일단 그날 상승했던 종목들, 이제 그냥 대충 무조건 상승 종목이 아니라 그날 상승했던 종목에서 조금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거래대금 500억, 1000억 이상, 이거는 좀 시장 흐름마다 다른데 지금은 뭐 1000억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관리 종목, 종목 정리하는 데는. 뭐 보통 시황 좀 나쁘다 싶으면 500억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서 뭐 상승률 한 15에서 상한가 마감한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른 이유 찾아봐요. 오른 이유들이 있겠죠. 상승이 일단 15%에서 상한가다, 혹은 대금이 많이 터졌다. 상승한 이유가 보통 있어요. 이유가 뉴스가 좀 뚜렷하게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찾아봅니다. 보통 뭐 네이버 주식 카페, 뭐 네이버 뉴스든 주식 카페, 아니면은 HTS 뉴스, 혹은 종목 토론방. 이거는 저는 재료 찾으러 가요. 재료. 가끔 이제 거기에 보면 툭툭 올려줄 때가 있거든요. 뉴스를 막 찾아봐도 안 나오면은 종목 토론방 가면은 막 뭐 뉴스다, 물론 찌라시일 때도 있는데 그렇게 던져주시는 분들 보통 종목 토론방까지는 안 가고 요 앞에서 끝납니다. 보통 요런 라인 돼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대략 빠르면은 뭐 한 20분 끝날 때도 있는데 막 좀 많은 날 있죠. 그런 때는 1시간까지 막 걸릴 때도 있어요. 뭐 요거는 좀 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요런 거. 그래서 검색식 필터, 검색식 이용해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조건 넣어놓고 거기다가 왜 올랐는지 찾는 거죠. 검색식으로 왔다가 해당 종목들 그냥 쓱 해가지고 저장해놓고 왜 올랐나 뉴스들 찾아보고, 그래서 재료 등. 자, 그러면은 그날 테마로 어떤 애들이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못 볼 때가 거의 없기는 한데 가끔 못 볼 때가 있어요.
뭐 이제 또 활성화되거나 하면 좀 못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대부분 당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강했던 테마, 그래서 그날 강했던 테마 혹은 단일로 강한 종목이 있어요. 가끔 그냥 지 혼자 강한 애들 있죠. 막 개별주 느낌으로 왔다가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차트 좋아 보이는 종목들, 최근 IPO 관련주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왔다가 혹은 HMM처럼 좀 언급했던 그런 기준에 있던 애들, 이런 것들을 뽑아놓습니다. 눌림 자리라던가 아니면은 조만간 뭐 돌파할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뽑아놔요. 그래서 뭐 평소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돌파 자리 있죠. 그런 종목들 나올 법한 애들, 그리고 확률상인데 이게 주도 테마군에서 그날 당일 주도 테마군에서 돌파 나올 때는 나오면 좀 강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당연하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팁,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했던 혹은 새로운 테마, 차트상 좋아 보이는 종목들 정리를 하고, 저도 밥을 먹어야죠. 먹고 살아야 돼.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귀찮아서 좀 시켜 먹긴 하는데 가끔 그것조차 싫어서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꺼내가지고 먹을 때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서 조금 더 지켜볼 만할 것 같은 종목들은 따로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내일 관심 종목 테마 영상을 만들어요. 관심 종목 테마 영상 제작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뭐 편집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 그래서 뭐 보통 만들고 나면은 뭐 한 빠르면 8시 반에서 뭐 한 10시, 제가 뭐 그날 좀 뉴스 많고 하면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 10시, 그래서 그날 새로운 테마가 많거나 하면은 관련주 조사하고 넣느라 조금 더 걸리는 거고, 혹은 시황이라던가 다음날 새롭게 움직일 만한 테마들 등이 추가할 게 많으면은 조금 더 그냥 시간 걸리는 거 정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서 영상을 올려요. 그 이유가 이제 제 그냥 개인 시간이거든요. 제 개인 시간인데, 자, 이게 일찍 끝나면은 뭐 9시? 뭐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긴 한데 일찍 끝나면 한 9시. 그래서 여기서부터 12시 사이에 아주 가끔 새로운 뉴스 터질 때가 있죠. 새로운 테마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법한 뉴스들이 새벽 중에 나올 때도 있어요. 막 이런 밤 시간대에 그런 거 나오면, 뭐 만약에 뭐 미중 갈등 혹은 유럽에서 막 쿠데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해외 쪽 뉴스들이 빠른 시황이라던가 이런 거 좀 나오면은, 그런 거 시황이라던가 새로운 테마 변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제일 우선하는 게 스윙 계좌를 눌러봐요. 이때 이런 거 없으면은 스윙 계좌, 제가 지금 신한이랑 나무 여기랑 키움도 2개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금액을 좀 다 찢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 스윙 계좌를 둘러봅니다. 그래서 둘러보면서 스윙 계좌 보면서 자동 매수 매도 이런 거 수정할 거 있나, 혹은 그날 매수된 종목, 혹은 그날 뭐 매수된 종목, 매수할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추가하고,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키움 자동 감시 주문 있는데, 이게 증권사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효기간이 90일이에요. 90일. 조건을 넣으면 90일간 유지가 됩니다. 컴퓨터를 끄든 뭐를 하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눈이 아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그냥 A라는 종목을 뭐
2만원 내려오면 얼마 금액치를 매수하게 걸어놨다. 그러면은 이걸 주문을 자동검시 주문에다 넣으면은 이거를 90일 동안 HTS를 끄든 MTS를 끄든 상관없이 서버에 신호가 저장되어서 그게 걸어놓은 가격대에 오면은 주문이 들어가요. 미리 설정해 놓은 걸로. 반대로 매도도 똑같겠죠. 자동 매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올 거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스윙 계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가 아니에요. 키움 있고, 키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숫자가 자동 감시 주문이 유효기간이 90일이고 여기는 몇 개더라. 자동 매수가 아마 자동 매도랑 자동 매수 각각 40개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키움은. 그리고 신한이 주문 통합해서 최대 40개? 아, 20개일 거입니다. 신한이. 그리고서 유안타도 40개.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증권사마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증권사를 좀 여러 개 쓰는 이유가 스윙 계좌는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안 건드려도 되니까 뭐 갑자기 예상 못한 슈팅 나왔을 때 팔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제 기준 목표가가 있고 목표 가격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계좌를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증권사 여러 개를 쓰는 이유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사고팔고 급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대신에 이걸 증권사마다 들어가서 다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팔린 종목이나 매수된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수량이라던가 혹은 가격, 날짜 등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물론 이제 안 건드릴 때도 있는데, 종목들이 뭐 매수된 것도 없고 매도된 것도 없으면 안 건드려도 되겠죠.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 좀 건드릴 때가 있을 때는 뭐 한 20분? 40분? 요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해요. 일단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단타. 저는 이제 조금 여유롭다 보니까 단타 관심 종목들 가격 알림 걸어놔요. 돌파 가격대라던가 뭐 매수하고 싶은 눌림 가격대 등 요런 거를 뭐 어떤 A 종목이 내일 뭐 한 10,000원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부근에서 내가 뭐 사고 싶다, 혹은 어떤 종목 뭐 A란 종목 돌파 자리가 뭐 10,0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10,000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한 9,800원? 9,900원? 요쯤을 알림을 걸어놔요. 그래야지 먼저 내가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돌파 자리 10,000원 생각하고 10,000원 가격 알림 해놓으면은 봤을 때 이미 돌파해서 슈팅 나올 때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돌파 자리보다 뭐 한 몇 호가 밑에 그런 식으로 왔다가 걸어둡니다. 그래야지 내가 미리 보고 매매를 뭐 하던가 안 하던가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런 가격 알림 같은 거 어플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카카오도 있고 키움 MTS 시세 알림도 있고 뭐 좀 요건 많아요. 그냥 찾아보시면은 가격 알림은. 그래서 요런 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래요. 관심 종목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꼭 지켜볼 종목들 모아두고 간단하게 A4 용지 하나에 그 종목들 가격대 등을 이제 제가 보기 편하게 쓱 써서 출력을 하죠. 출력 요거. 그리고 키움이 이제 좀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키움이 예전에는 이제 차트상 뭐 지지 저항, 수평선 이런 게 핸드폰에 저장이 안 됐어요. 이게 업데이트 된 지 2년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여하튼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핸드폰에 그 수평선,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저장이 원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차트상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수평선, 이 지지 뭐 이런 거 추세선이죠. 추세선 저장이 안 됐다가 이젠 돼요. 이젠 되기 때문에 키움 MTS에서 추세선, 그래서 지지 저항 구간, 유심히 내가 살펴볼 구간, 이런 거를 MTS에 싹 그어놓고 그어놓습니다. 저장이 되니까. 이거 좀 진작 좀 해주지. 엄청 어려운 기능도 아닌데 이거 한 19년? 20년? 이때쯤 해준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기능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진짜 A4 용지에다가 그 종목별로 지지저항 가격 같은 거 써놓고 막 엄청 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후에 폰에서 저장이 되니까 이런 거 그냥 그어놓고 이런 거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혹시 또 자동 매수 매도 감시 주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증권 그 기능 문제는 고객센터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HTS든 MTS든 기능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고객센터가 빨라요. 막 가끔 저한테 막 프로그램 어디서 보나요?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뭐 MTS에서 뭐 어디에서 가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고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 건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는 찾아보시는 게 더 좋다는 점. 그래서 기능 물어보셔도 답변 못 드릴 때가 많아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평일에는 요런 사이클로 거의 도는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새로운 테마나 뭐 이런 거 특별히 업데이트할 주문 없으면은 시간이 좀 단축되겠죠. 그러면은 뭐 조금 일찍 자거나 뭐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뭐 보통 한 11시, 늦을 때는 1시까지 좀 갈 때도 있기는 한데 이럴 때는 요즘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시 반에서 12시쯤 사이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시 반에서 한 12시, 그날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뭐 요 사이에 요즘은 보통 한 11시, 12시 이쯤 자는데, 자고서 일어나야겠죠? 뭐 한 12시쯤, 11시쯤 잔다고 칠게요. 자고 일어나는데 기상을 저는 5시에서 5시 반쯤 해요. 뭐 이제 수면 12시, 뭐 1시에 자면 좀 피곤하긴 해요. 뭐 한 4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라서 피곤한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11시, 12시쯤 자고 기상 한 5시 반 요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피곤해서 늦잠 자면은 6시 넘을 때가 있기는 한데, 아침 영상 이제 목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게 요때 일어나서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잠이 덜 깬 거죠. 그래서 아침 영상에서 유독 좀 헛소리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잠이 막 덜 깨서 막 일자도 헷갈리고 막 요일도 헷갈리고 헛소리 하는 게 잠이 덜 깨서 그럽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이 저 시간대에는 좀 죽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든 뭐를 하든 몸이 자다가 일어나서 적응 시간이 조금 더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기상에서 하는 게 이 시간에 기상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증시 보죠. 미증시 체크. 근데 뭐 사실 미증시가 엄청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미증시는 사실 안 봐도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미증시가 미치는 영향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개파락하냐 갭상승할 수 있냐 요거 정도. 혹은 조금 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섹터가 올랐나 혹은 어떤 섹터가 내렸나. 만약에 뭐 반도체가 뭐 10% 정도 뭐 지수 상승을 했다, 그럼 뭔가 괜찮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섹터가 뭐 10% 올랐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전기차 섹터 좀 이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새벽 중에 뭐 큰 뉴스 있나 한번 쓱쓱 네이버 뉴스 보고 각종 카페 뉴스들 한번 둘러보고,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미국 지켜보는 이제 종목들 뭐 몇 개 있죠.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요런 것들 클릭해보고 이슈 정리하고, 그다음에 당일 관심 종목 영상 요런 거 만들고 하면은
보통 한 7시 돼요. 7시쯤? 7시 조금 안 되거나, 뭐 6시 한 50에서 7시 좀 넘거나, 요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뭐 이제 출근을 9시 정도까지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냥 좀 설렁설렁 씻고, 8시 좀 넘어서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평상시 평일에 그냥 하는 습관? 루틴? 뭐 요렇게 해요 매일. 엄청 특별한 건 아니죠.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로봇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 친구들도 옛날에 몇 번 그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조금 피곤한데 잠 같은 경우에 제가 대신 주말에 몰아자요. 평일 수면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한 5시간, 6시간 5시간씩 막 이렇게 자니까. 그래서 수면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주말 중에 좀 몰아자는 편이고, 근데 그건 있네요. 나이 좀 먹으니까 예전 같진 않아요, 확실히. 이게 해가 갈수록 체력이 좀 살살 붙이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여하튼 하루를 보통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봤을 때 막, 뭐, 저보다 당연히 더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생활의 그냥 한 축이 됐어요. 이 패턴이. 그래가지고 좀 자연스럽고 날마다 해오던 거고 날마다 하는 거고 뭐 원래 유튜브 안 했을 때는 여기서 시간이 조금씩은 더 땡겨졌죠. 왜? 그냥 글 텍스트로 갖다 치면 되니까. 그리고 카페 글 쓰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들이 이제 카페 활동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냥 영상 만드는 편이고 나머지는 막 엄청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닌 듯 해요.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고, 평소에 뭐 이제 잠을 자는지, 제가 막 12시, 1시에도 가끔 이제 활동하다가 갑자기 또 새벽 막 5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지, 퇴근 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보셨을 때 막 엄청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남들보다 컴퓨터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 남으면은, 뭐, 게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그냥 옛날 게임 합니다, 저는. 막 요즘, 막 실시간으로 갔다가 막 뭐 하고 하는 거는, 반사신경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와, 느려요, 확실히. 막 그 총게임 같은 것도 좋아했는데, 그냥 지금도 좋아는 하고, 게임은 그냥 투도 아니고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스스로 좀 뭔가 올가매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나 봐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향이 맞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주식에서 제가 내가 이게 주식에서 그래도 버는데 재능이 좋았다, 타고난 재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뭐 실시간 판단 이런 거 말고서 제 스스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주식 재능.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 이거. 플러스 외부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래도 뭐 주말에는 이제 저도 데이트하고 뭐 산책하고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하늘이 주신 재능이지 않나 저한테는. 그래서 요거 그냥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